제9차 신입당원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신 추미애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이신 김영주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서울시당 주최의 신입당원 아카데미이네요. 아까 막 들어오면서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8회째까지는 빈틈없이 자리가 빼곡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빨이 빠졌다라고 아쉬워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절망이 가장 깊을 때 우리는 희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깊지 않으면 그때까지 희망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절망의 깊이가 깊을 때 우리는 희망을 찾게 됩니다. 마치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을 갈구하는 것처럼 지금의 이 때가 나라 시운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불평등한가,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했습니다.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총소득의 50%를 차지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상위 10%가 총소득의 48.5%를 차지한다라는 것이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1%, 미국은 21%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위 1%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나쁜 것은 다 미국을 따라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우리처럼 그러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불평등한 나라. 그런데 그것이 돈으로만 잰 수치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부동산, 자산소득을 다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높은 불평등을 보일 겁니다. 부동산까지 다 합치면 아마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된 불평등을 방치하고는 그 어떤 정책도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우리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온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 한가운데 정당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지켜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내가 나서서 못하는 부분 힘 못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채찍을 치고 내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장의 촛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직접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그냥 굴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참여해서 목소리 내고 될 때까지 감시하고 되도록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책무라는 것을 우리 다 함께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하는 이 신입당원 아카데미는 그런 방향을 알려드리고, 함께 어떻게 하면 함께 하고 함께 성과를 내고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 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국 시도당 중에서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이 계시는 우리 서울시당이 가장 모범적으로 꾸준히 잘 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회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보니까 그 강사 세 분이 다 제가 가장 아끼는 분들입니다. 왜 아끼느냐? 민주당 정신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생겨서 이기도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연수 원장님도 잘생긴 순서로 뽑혔습니다. 고용하십시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자부심 가져주시고, 들어보면 이런 얘기 들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앞으로의 대선 주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 대선 경선 관련해서 양성조 위원장께서 룰을 잘 만드셨어요. 문자 폭탄이 제게 막 날라오는 겁니다. 역선택 어떻게 막아낼 겁니다. 막아낼 겁니까? 바보같이 만들었어요. 왜 권리당원한테는 권리를 안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 문자 폭탄이 막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촛불이 14만으로 줄어들 때 우리 불안했어요. 어제 다시 80만으로 늘어나니까, 우군이 많아지니까 든든했습니다. 강추위가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그 광장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 국민 경선을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대통령 한번 만들어서 이 모든 모순과 부조리를 바꿔보자. 그런 원군이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누구나 참여할 때 역선택도 막아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넓혀놨을 때 온 국민이 함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주자, 그렇게 관심을 가져줄 겁니다. 이것이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을 통해서, 네, 혼자 박수 치시는데요. 개방성을 통해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국민 관심과 열기가 더 높아져서 마침내 국민 모두가 내 손으로 내 나라를 만든다, 내 손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역사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 반드시 오셔야 되는 대의원님들, 연설 들으시고 투표를 현장에서만 하셔야 되는 대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아졌어요. 왜 우리는 권리당원처럼 이 모바일로 ARS로 투표할 권한은 안 줍니까? 이렇게 어제 새삼스럽게 문제 제기가 또 됐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든 일 다 제쳐두고 현장에 와서 박수를 쳐주는 분도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권역에 전개되는 경선 대회에 열일 다 제쳐두시고 현장에 오셔서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면서 국민적 관심을, 열기를 보태주셔야 되는 분도 있고, 또 권리당원처럼 별도의 신청은 없지만 ARS 투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일반 당원과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을 투표하겠다 참여 의사를 밝히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는 그런 많은 설계와 고민 끝에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실수 없이 반드시 올바른 대한민국 만들어낸다, 바꾼다 하는 중심에 서울시당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9차 서울시당 신입당원 아카데미 오신 거 환영합니다. 소개받은 김영주입니다. 영등포갑 출신이고요. 이름이 영주라서 영등포의 주먹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주먹을 쓰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데 쓰지 않고 의로운 데 쓰는 주먹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님, 요즘에 정말 오래는 데도 많고 가실 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일요일날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우리 서울시당 신입당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윤 교육연수원장은 중앙당 연수원장을 해도 넘을 만큼 정말 출중하신 분인데 제가 먼저 서울시당 연수원장으로 찜을 해놔서 중앙당에 못 가고 서울시당에 잡혔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서울시당이 신입당원 연수를 하면 저 길 건너 제2회의실에서 한 3분의 2쯤 채워놓고 80명에서 100명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은 구정 지나고 일주일이고 오늘도 제가 지역을 가보니까 척사대회도 많이 하고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많은 관계로 의자가 신청은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데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계속 오십니다. 띄엄띄엄 오시는데 그래도 일요일날 가족과 지내야 될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옛날에 농구선수 출신입니다. 농구를 해서 은행에 들어갔고 은행에 들어가서 남녀 차별을 극복하고자 노조를 했고 노조를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정치를 하게 된 근본이 운동선수하고 노조를 통했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도 내 경력에 농구를 했다는 거 하고 노동조합의 그 소개를 꼭 합니다.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김민석 당대표 단장 특별보좌 단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우리 김민석 단장님에게도 기뜸하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좀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는 김민석 단장님이 제가 정체 입문할 때 대통령 특보 단장도 하시면서 대변인을 하셨거든요. 참 잘 나가는 청년인데 큰 역할을 한 거는 감춰지고 겉으로 나타난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큰 마음의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정말 정몽준 씨하고 나왔으면 그때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정몽준 씨하고 또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정말 큰 역사적인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몽준 씨가 절대로 단일화 안 해도 내가 이긴다는 걸 할 때 끝까지 그 밤새 협상을 해서 저는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리 현장에서 제가 볼 때 언젠가는 역사에서 그게 밝혀질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의 대선에 승리해야 되는 걸 갖고 특강을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그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잘못한 거는 뻥튀기해서 몇백 배가 나가는 세상이고 잘한 거는 누구든지 감추게 해서 그 사람을 아주 짓밟으려고 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이제 우리 당의 신입당원이 되셔서 앞으로 대선을 정권 교체를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디딤돌이 될 서울시당 여러분들께서는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이 사람이 그동안에 주홍구 씨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과정에 정말 역사를 만든 한 페이지에 그런 것도 했구나 하는 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시당이 제2의 중앙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당이 앞장서서 정권 교체하는데 정말 앞에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앞에 서주십시오. 그럼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소개를 잘 못했는데 우리 박경미 대변인 수학 박사인데 그 교수 자리를 놔두고 서울 우리 대선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입노릇 하고 있는 예쁜 박경미 대변인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인사 좀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9차 됐습니다. 저희 신입당원 아카데미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신입당원 여러분들이 거쳐갈 때마다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들이 이렇게 자꾸 불어나는 게 마음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하나하나 모아서 저희 당이 이만치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 비롯한 지도부의 끈기한 헌신과 노력이 우리 당을 이만치 끌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인사말 하면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특히나 당대표님 앞에서 길게 하면 혼납니다. 요즘 보시면 이제 신입당원 여러분이니까 그런 마음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되심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주위 둘러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정당을 통해서 발현되는 이 정당 국가에서 보면 정당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저희 더불어민주당만한 정당 안 보입니다. 어느 정당은 나라를 입닥으로 만들어놨고 어느 정당은 그나마 숨만 쉬고 있는 정당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도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디자인해야 될 이 중차된 시기에 그 모든 짐을 짊어질 만한 정당은 저희 더불어민주당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시는 거 맞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면은 저희들 새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실 분들이 한 3분 계십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당원들이 이 중차된 시국에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가슴 한켠에 자기 숙제를 안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